안녕하십니까. 의문을 열다의 유정걸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장이라고 인사드리지 않고요. 선생이라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내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혹독한 사감 정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 오늘은 의문을 열다가 지역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해서 이제는 부산의 많은 학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10to10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10to10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다 그러셔가지고요.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만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재종반 강사 시절에 네.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으로 유명하시던데. 그래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내서, 제 소문이 많죠? 심지어는 30대 초반에 제 강의를 대형 단가원에서 강의할 때, 유정걸 선생님 등에는 용문신이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무서웠다고 이제 소문이 난 것보다 강의 잘했다고 그런 소문이 더 많았을 텐데, 무서웠죠. 어느 정도 무서웠냐면,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가는데, 교실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제가 입실했는데 학생들이 모두 착석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20살이 넘는 성인들, 심지어는 제 수수생학원에 30살이 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모두 1시간 동안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수업 듣게 한 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좀 무서웠다, 이런 소문이 났었던 건 재종반 선생님들은 당직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3번 정도 당직을 하게 되는데, 당직하면 이제 교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시간대별로 전 학원, 그러니까 굉장히 학원이 크죠. 학교 사이즈의 학원들이니까. 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자습 상태를 점검하는데, 제가 좀 혹독하게 했죠. 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책상 들고 나와서 복도에서 공부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압수입니다. 압수해서 그걸 최소한 일주일, 거듭해서 걸린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제가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제 무서웠다는 건, 그래서 무서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제게 항의를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또 물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기숙반 담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기숙반 아이들은 아까 당직 선생님들 관리 정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등하교 하는 친구들은 10시에 하원을 하면 기숙반 아이들은 11시, 12시까지 한단 말이죠. 제가 불시에 11시에 가서, 또는 자정 즈음에 가서 이 녀석들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했었죠. 그런 면으로 좀 무서웠다는 소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의 잘한다고 소문이 더 많이 났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네. 재종반 1타 강사 유정걸의 그 무서움과 네. 폭격함이 네. 지금 한 10년? 네. 5년밖에 안 지난 하여튼 짧은 시간 이후에 의문의 10to10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제가 재수생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엄격했고요. 우리 의문을 열다의 10to10 엄격하진 않고요. 엄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to10 진행되는, 저희하고 이제 3층 체인지실에서 10to10 진행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숨소리,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히터 돌아가는 소리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책 페이지, 노트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필기구 쓰는 소리, 책걸상이 좀 움직이는 소리, 그 정도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보통 윈터 캠프 많이 하잖아요. 윈터 스쿨.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한다거나 혹은 전담하는 분들이 관리를 좀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걸 10to10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혹은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동석해서 하는 까닭은
아이들이 오롯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제가 단순하게 시간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자세, 동작 관리. 그러니까 뭐 아이들 공부할 때 자세가 나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사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린 경우도 있고요. 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독서대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엄격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좋게 이야기합시다. 의문을 열다 텐트텐의 교실은 엄숙합니다. 예. 저의 엄격함이 우리 텐트텐의 엄숙함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엄격하거나 엄숙한 것만에 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면 의문의 열자에서 하는 텐트텐의 관리는 어떻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은 제가 저희 텐트텐이 진행될 때 아이들이 이제 이거 뭐라고 할까요? 플래너라고 해도 되고요. 공부를 공부하게 하는 저희 워크북이거든요. 텐북입니다. 텐트텐에서 텐북인데 이거 사실은 지난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작성을 하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뭐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왜 이걸 공개하느냐고 바보 같다고. 그래서 실은 오늘도 줌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면서 텐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 구성원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만 제공하기로 하고요. 특별한 요소들이 있죠. 이게 플래너를 작성하잖아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데 저는 이 텐북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텐트텐이 단순하게 시간 공부의 양, 학습의 양을 채우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텐트텐을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공부를 공부한다는 말은 공부를 위해서 기획할 줄 알고 공부의 기획, 그 기획한 대로 실행, 그 실행한 것에 대한 피드백, 그 피드백을 통한 새로운 재기획, 그리고 발전적이고 성숙한 새로운 시행,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좀 바라는데 이 텐북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우선은 저희가 이제 텐트텐이 1월달부터 2월달 이제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스케줄의 확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본인들의 스케줄을 엄마들이 짜줬거든요. 학원이 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을 몰라요. 가족 계획, 친구들과 만날 일, 혹은 학교에 갈 일, 이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텐트텐과 함께해서 지각, 결석, 외출 등 예상 가능한 일정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시간에 주인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부의 총량을 계산해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 그 평소의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친구들과 농구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웹툰 보는 시간, SNS 등 휴식하는 시간 등,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텐트텐을 4주로 할 수도 있고 6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4주 동안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모두 정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월화수목금토 다 다르잖아요. 월요일에 학원 일정이 좀 많다. 화요일에는 내가 운동을 좀 하는 날이 있다. 그랬을 때 월화수목금토일의 일간 학습의 총량 시간을 정해보고 주간의 학습 총량을 정해보고 방학 총량을 모두 정해보는 겁니다. 이 공부의 총량이 정해져야 보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학습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텐트텐 다음을 보면요. 주 단위 4개 필요한 공부 시간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내가 학습할 모든 공부의 총량을 정해놓고 이걸 4주 내지 6주로 다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공부의 총량에서 다시 공부의 영역을 나누는 거죠. 선행 학습에 필요한 공부 시간, 내가 학원 공부 혹은 학교 공부 복습에 필요한 공부 시간,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부 시간, 혹은 다음 학기 1학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공부 시간, 내가 독서에 필요한 공부 시간, 이것들을 모두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의 총량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공부의 영역이 정해졌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 단위로 과목별 공부 시간의 총량.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도 복습이라도
과목별로 복습의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예습의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과제나 선행학습, 1학기 준비의 공부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플래너에 월요일에 언제 무슨 공부를 얼만큼 하고, 또 어느 정도 양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우리 텐투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에 내 빈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 뭐가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냐면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텐투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저희 텐투텐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공부의 기획을 매우 잘하고 그 기획에 된 것에 따라 잘 실행하는데 어린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 계획표입니다. 이 일일 계획표에 보면 시간대별로 내가 무슨 과목을 어떤 교재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겠다. 나오고요. 제가 매 시간, 제가 직접 체크합니다. 이 미션의 달성률이 70% 미만이다. 70에서 80%다. 저희 텐투텐 프로그램의 특징은 나중에 좀 안내하겠습니다만, 참가비의 일부를 페이백으로 줘요. 그런데 페이백에 모두에게 그냥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출석률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표량의 달성 수준입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시간대마다 제가 직접 한다니까요. 이 아이들의 교재, 노트로 비교해서 야, 넌 70% 미만했네. 넌 80, 90% 이상했어. 그래서 90% 이상 돼야 미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써야 되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신 능력을 몰라요. 시간에 대한 가치, 또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이 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총 문항수의 정답수가 몇 개냐 이런 것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엔 정량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이제 저랑 함께 체크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는 학습일기, 오늘 반성하겠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주 6주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텐투텐 이제 일정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 핵심 정리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재, 그 다음에 노트, 이렇게 다 덮고요. 마지막 교시에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과목별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백지예요, 백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의 키워드를 먼저 적어보고 그 키워드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공부에 몰입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공부 핵심 정리, 백지 노트 작성.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책과 노트를 펼치지 않고 오늘 공부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템북이 이제 공부만 저희가 겨울 방학 때 공부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맨 뒤에 가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Love to Love입니다. 공부만 잘한 아이가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텐투텐이 끝날 때쯤에 Love to Love에서 사소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보자 그래요.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등에게.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이렇게 진심을 전달했더니 우리 가족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더라. 실행의 결과까지 써서 제게 제출해요.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 기록장. 방학 동안에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게 하는데 독후감으로서도 좋고 서평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피드백을 해야죠. 겨울방학을 피드백을 해야 새 학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재기획이 가능할 것이고 그 실행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피드백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텐투텐에 참여하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 무엇인가요?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입니까? 좋았던 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다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홀히 했던 과목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의 전반적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질문을 주는데, 이 질문을 맨 마지막 피드백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첫날 한 반나절 정도는 아까 공부의 총량, 학습 기획하는 게 하루에 한 절반 정도 쓰거든요. 그때 이것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다 하고 난 뒤에 후회하게 하지 않고요. 후회하지 않을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관련된 질문을 아이들에게 먼저 일러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텐투팅이 끝나고 나면 요겁니다, 요거. 이걸 제게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의 계획대로 공부했는가, 공부의 질이 양호했는가 가지고 이제 텐투팅 인증서를 줍니다. 이렇게 인증이 되면 페이백이 되는데 기수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 80% 이상, 85%에서 90% 정도는 페이백이 돼요. 그런데 중대 포기한 학생이 지금까지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지각을 한다거나 제가 엄격하게 합니다. 못 들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듭되는 경우는 단호하게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뭐 다른 윈터스쿨에 비교해서 엄숙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 때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네. 저희 텐트10 세부 일정과 시간과 같은 기타 안내사항을 좀 뭐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안내할 거고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학원 911-4567을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1월 2일부터 2월 달까지 하는데요. 2월 등교에서 봄방학 기간, 그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 6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희망자에 따라서 1월 달 4주만 할 수도 있고요. 2월 달 학교 등교하는 기간 이외에 2주 포함해서 6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신청을 하시거나 6주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아침 10시부터 저희 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하는 친구들 수업 끝나는 시간 10시 20분까지.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학원이 있는데요. 중간에 다른 일정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텐북에 애초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동 계획, 학교에 가야 되는 계획, 뭐 가족과의 계획, 병원 치료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표에 작성해 주시면 그걸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하루 전에 일러주면, 이건 미션, 실패했다. 이야기하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 일정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와 교과 지식과 관련된 공부 필요한데요. 공부를 공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를 공부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공부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디는 일이죠. 저희 학원이 처음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텐트10을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이제 중도 포기한 친구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공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 공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 그런 친구들은 학기 중에 엄마가 숙제했니? 야, 학원에 갈 시간이야. 오늘 보강은 없니? 이런 거 물으실 일이 없죠. 견디는 힘, 그리고 공부를 기획하는 힘. 그것을 의문을 열다 2024년 겨울방학 텐트10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문을 열다 텐트10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